최근 금융시장을 지켜보며 가장 의아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 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흐름이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조차 가장 먼저 거센 하락 압력을 받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시장이 실적 수치를 경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꼼꼼히 뜯어보기도 전에 그보다 훨씬 파괴적인 변수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쟁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더 정확히 짚어보자면 분쟁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유가 상승, 환율 급등, 금리 변동이라는 연쇄적인 폭발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메커니즘을 간과한 채 오늘의 장세를 바라본다면 실체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의 맥락을 읽어낸다면 어긋나 보이던 시장의 퍼즐 조각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결정짓는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개별 성적표가 아니라 전쟁의 지속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여파로 요동치는 환율과 국제 유가의 추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기업의 실적기 논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의 투자자들은 특정 기업이 우량한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과연 이것엔 풍랑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를 가격에 먼저 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의문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것입니다. 왜 중동발 뉴스 한 줄에 코스피 지수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왜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그토록 공격적으로 매도하는가? 왜 반도체처럼 실적 기대감이 높은 업종까지 동반 하락을 겪는가? 이 세 가지 포인트만 명확히 파악해도 시장을 읽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전쟁의 시계입니다. 내 자산 가치가 왜 이토록 하락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전쟁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가와 환율, 수입 물가라는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실존적 위협입니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시장이 가장 냉혹하게 확인하는 지표는 단 하나입니다. 자원과 물자가 이동하는 주요 통로가 차단되는가 아닌가. 그 급소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와 가스가 집중적으로 통과하는 이 길목이 위태로워지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즉각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경제를 비유하자면 최고급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가 연료 공급을 외부 주유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 주유소 근처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꼴입니다. 차량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연료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망이 불안해지면 제대로 달릴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3월 이후 한국 증시는 중동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크게 흔들렸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선을 넘어 1,500원대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주가 하락의 환차손 위험까지 더해진다면 주식을 매도할 강력한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은 주가 지수만 보지만 글로벌 자금은 주가와 환율을 하나의 결합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한국 시장이 유독 타격이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휴전 소식만 들리면 이제 상황이 종료된 것 아니냐며 낙관하는 시각이 많지만 아직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교적 조율이 시도되고 미국이 중재안을 내놓고는 있으나 현지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실질적인 합의점에 도달했다기보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즉, 시장이 일말의 기대를 품고는 있으나 실제로 평화가 찾아온 단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막연한 낙관론에 섣불리 움직여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당장 전면적인 붕괴를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는 외교적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으되 바닥에는 여전히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입니다. 국제 유가는 이 모든 상황을 읽어주는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를 자극하고 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꺾어버려 결국 성장주와 위험 자산에 압박을 가합니다. 시장이 중동 뉴스를 단순한 정치 기사가 아니라 비용, 금리, 환율 기사로 동시에 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뉴스 한 줄의 영향력이 막강한 것은 시장의 심리가 예민해서라기보다 경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맞물려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진정으로 위협적인 이유는 교전 그 자체보다 시간의 경과에 있습니다. 대치 국면이 길어질수록 시장이 상상할 수 있는 비극적인 시나리오는 늘어납니다. 초기에는 국지적인 폭격 뉴스에 주목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해상 물류의 안전을 걱정하게 되고 유가와 인플레이션을 거쳐 결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단일 악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악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작용. 지금의 시장은 그러한 최악의 가능성을 미리 가격에 반영하며 고통스러운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대외 환경이 불안한 것은 알겠는데 왜 유독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은 무차별적인 매도를 이어가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그 물량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 관점은 바로 자금의 시계입니다. 이 대목에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됩니다. 뉴스만 보면 위기 상황인 듯한데 한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매수세를 보입니다. 과연 어느 쪽의 판단이 합리적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시각차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단순히 한국 기업의 내재 가치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환율 변화를 함께 계산합니다. 주가가 변동이 없더라도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 환산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원화 베이스로 사고하기 때문에 주가 차트의 등락에만 집중합니다. 여기에서 커다란 시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저렴해졌다고 보며 매수 기회로 삼지만 외국인은 환율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여전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현재 외국인의 매도세를 단순히 한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펀더멘털을 따지는 장세가 아니라 철저한 리스크 관리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불안 요인이 포착될 때 유동성이 풍부하고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부터 처분합니다. 한국 시장은 거래가 활발하고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특히 반도체 같은 우량 종목이 많습니다. 비유하자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들고 나오기 쉬운 귀중품과 같은 존재입니다. 집이 낡아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 황금성이 가장 좋은 가치 있는 물건부터 시장에 내놓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것이 한국 증시가 가진 숙명입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왜 계속해서 주식을 사들이는 것일까요? 단순히 무모한 고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름의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주가 하락은 기업의 기초 체력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공포에 의한 일시적 왜곡이라는 확신. 둘째, 외국인이 쏟아낸 물량 덕분에 가격이 과도하게 낮아졌으니 언젠가 시장이 정상화되면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 개인들은 오늘의 손실보다 미래의 반등 가능성에 베팅합니다. 특히 한국의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 이탈하기보다 오히려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며 인내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는 성공할 경우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오지만 상황이 반전되지 않을 경우 끝없는 하락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기도 합니다. 결국 자금의 시장은 투자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금의 시간 지평이 다른 주체들 간의 정면 충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번 주와 이번 달의 변동성을 방어해야 하는 자금인 반면 개인은 수개월 뒤의 회복을 꿈꾸며 견디는 자금입니다. 그러니 차트가 매끄럽게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신호는 명확합니다. 전쟁 관련 뉴스가 잦아들거나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거나 환율 흐름이 진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 최소한 두 가지 지표가 동시에 개선되어야 외국인들도 이제 한국 주식을 그만 팔아도 되겠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지점은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는 종목의 정체입니다. 상식적으로 실적이 꺾인 종목을 매도해야 하지만 현재는 오히려 실적 전망이 가장 밝은 반도체 섹터가 정면에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이 실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을 제대로 평가하기에 앞서 그 가치를 온전히 받아줄 자금의 흐름이 언제 돌아올지를 먼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시험장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기업 실적은 수험생의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성적표를 확인하기도 전에 고사장에 불이 났는지를 확인하느라 분주합니다.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거둘 학생이라도 교실 천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모두가 성적표보다는 비상구 위치부터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반도체 업종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업황은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이고 AI 산업의 주도권도 견고해 보이지만 교실 밖의 상황, 거시 경제지표와 전쟁 리스크, 이 너무나 소란스럽고 위험한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고 AI 수요가 강력하다고 아무리 외쳐도 일단 위기부터 모면하자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닉스는 이미 역대급 수익성을 증명해냈으며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수혜의 정점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반도체 업종의 하락세를 보고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고 단순하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본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뜨겁지만 시장 전체를 휘감은 공포심 때문에 억울하게 동반 하락을 겪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실적과 주가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실적은 자동차를 멀리 나아가게 만드는 연료입니다.
반면 수급 상황은 그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주는 점화 장치입니다. 아무리 탱크에 연료가 가득 차 있어도 점화 장치가 고장나면 자동차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섹터는 연료가 부족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대외 환경이라는 비바람의 점화 장치가 젖어버린 상태에 가깝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환율이 요동치며 전쟁 뉴스까지 덮치다 보니 연료가 충분함에도 시동이 시원하게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면 왜 우량한 업종이 오히려 더 크게 흔들리는지도 보입니다. 덩치가 크고 유동성이 풍부하며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일수록 공포 장세에서는 가장 먼저 팔기 쉬운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그 기업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위기 시에 현금화하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매도세가 집중되는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우량주인이 버티기만 하면 결국 승리한다는 낙관론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철학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점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면 주가가 반등하기 전에 계좌가 먼저 한계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가와 지금이 매수하기 적기인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업황이 내년에 개선될 것이 확실시되더라도 당장 이번 달 외국인 수급이 꼬여버리면 주가는 예상보다 훨씬 깊은 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을 감내할 심리적, 경제적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초우량주라 할지라도 투자자에게는 결국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반면 유동성이 충분하고 변동성을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이들에게는 지금과 같은 조정장이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핵심은 종목의 질적 차이보다 내 자금의 운용 기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이 늘어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아닙니다. 대신 시장이 이들의 실적을 언제쯤 정당한 가치로 인정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시기를 결정짓는 변수는 실적 지표 그 자체보다는 전쟁 리스크의 완화와 수급의 안정화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현재의 반도체 섹터는 실력이 모자라 꾸중을 듣는 학생이 아닙니다. 시험 준비는 완벽히 끝냈으나 고사장 주변에 몰아치는 폭풍우 때문에 시험장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우등생에 가깝습니다. 바람만 잦아든다면 언제든 가장 먼저 1등으로 치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전쟁에 대한 공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순간 가장 탄력적으로 반등할 업종 역시 반도체가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유동성을 공급하면 다 해결될 일이 아닌가? 은행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자금을 수혈하면 다시 장이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별표 네 번째 지표인 유동성의 흐름 별표를 분석해야 합니다. 최근 시장의 이목을 끄는 이슈는 미국의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가능성입니다.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할 여력을 키워주면 시장에 돈이 돌고 주가도 반등할 것이라는 논리인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금융시장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은 시장의 돛을 밀어주는 바람은 될 수 있어도 배의 키를 직접 조종하는 동력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SLR 규제는 쉽게 말해 은행들에게 덩치가 커질수록 위기에 대비한 자기 자본을 더 견고하게 쌓으라고 강제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을 보유하는 것조차 규제 범위의 무기다 보니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중재자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의 본질은 은행이 국채나 레포, 리포, 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가용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데 있습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먼저 은행의 재무적 부담이 경감됩니다. 국채 보유에 따른 하중이 줄어들면서 단기 자금 시장의 혈맥이 이전보다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라는 시스템의 배관이 막히지 않도록 밸브를 열어주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붕괴를 막는 방어 기제로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지점이 있습니다. 수도 밸브를 열었다고 해서 방 안의 온도가 즉각 상승하지 않듯 유동성 공급이 곧장 주가의 급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장이 직면한 진짜 공포는 단순히 자금 경색이 아닙니다.
전쟁 여파로 유가가 폭등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받는 시나리오입니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연준의 금리 인하는 요원해지고 시장의 장기 금리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은행 규제를 소폭 완화한다고 해서 위험 자산으로의 급격한 랠리가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시장 입장에서는 화재 현장에 소화기 한 대를 추가로 배치한 정도의 안도감일 뿐 축제를 벌일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이는 다소 과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 돈의 흐름을 강제로 바꾸는 행위라면 이번 조치는 은행의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자금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급하게 취하지 않도록 돕는 소화제 역할에 가깝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자라면 정책적인 수식어보다 미국 장기금리 차트의 반응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유동성 완화가 실효를 거둔다면 국채금리의 변동성이 잦아들 것이고 반대로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압력이 거세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회의론이 계속해서 시장을 압박할 것입니다. SLR 완화는 엔진을 돌리는 연료라기보다 엔진의 과열을 방지하는 냉각수입니다. 단기적 충격을 상쇄할 수는 있겠지만 전쟁과 유가, 달러 강세라는 거대한 파고를 이 이슈 하나만으로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전쟁의 시계가 돌아가고 자산의 가치가 요동치며 유동성의 방향마저 불투명한 지금, 거대 자금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마지막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별표 5번째 파트, 피난처의 지도 별표입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졌을 때 자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 투자자들의 본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돈은 증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안전한 곳으로 거처를 옮겼을 뿐입니다. 첫 번째 도피처는 역시 달러입니다. 정세가 불안할수록 사람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을 확보하려 들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달러입니다. 최근의 달러 강세는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시장의 공포 수치를 나타내는 온도계로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안식처는 국채입니다. 유가 변동성 때문에 과거만큼 완벽한 방패는 아닐지라도 위기 상황에서 거대 자본은 수익보다는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국채 시장으로 숨어듭니다. 세 번째는 금입니다. 금은 달러의 향방, 금리 전망, 각국 중앙은행의 매수세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독특한 자산입니다.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것은 시장이 당분간 안정을 찾기 어렵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또한 전운이 짙어질 때 수혜를 입는 방산과 에너지 섹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장은 비정할 만큼 냉정합니다. 지정학적 위기는 방산업체에는 수주 기회가 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은 관련 기업의 이익 가시성을 높여줍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주력 포트폴리오, 반도체 등 성장주는 공포에 질려 저점에서 매도하고 이미 주가가 오를 대로 오른 피난처 자산, 금, 방산 등에 뒤늦게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저가 매도, 고가 매수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피난처가 붐빈다는 것은 이미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강한 종목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시장이 현재 이 지점에서 숨을 고르며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구나라고 담담하게 읽어내는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지금 장밋빛 미래를 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잦아들고 대외 환경이 정돈될 때까지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4월에 남은 장세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긴장이 완화될 때 가장 먼저 치고 나갈 곳은 어디인지, 반대로 상황이 악화될 때 무엇을 경계해야 할지 그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업의 성적표일까요? 아니면 정부의 추가 대책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본질적인 요소, 즉
전쟁의 열기가 식는 시점을 기다려야 하는 장세입니다. 현재 시장은 화려한 수익률보다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먼저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의 대응 전략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휴전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그동안 수급 압박으로 과도하게 눌려있던 종목들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 폭탄을 맞았던 대형 반도체주나 한국의 간판 우량주들이 반등의 선봉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이 펀더멘털의 결함 때문에 하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장이 불안할 때 가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창구였을 뿐입니다. 공포가 사라지면 반대로 가장 먼저 채워 넣고 싶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낙관적 신호가 보인다면 공포 때문에 외면했던 주도주들이 다시 시장을 견인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둘째, 갈등이 증폭되거나 장기화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때는 대응의 차원을 달리해야 합니다. 유가가 재차 반등하고 환율과 금리가 요동치면 시장은 위험 자산에 대해 더욱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 것입니다. 이때는 싸게 살 기회라는 공격적 태도보다는 내 자산이 이 파고를 견뎌낼 체력이 있는가를 냉정하게 자문해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투자자가 이 지점에서 고배를 마십니다. 종목 분석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본인 계좌의 내구도 분석은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거창한 수식어보다 명확한 원칙이 중요합니다. 현금 비중을 엄격히 관리하고 뇌동매매를 극도로 경계하십시오. 뉴스 헤드라인의 자극적인 문구보다 유가, 환율, 금리 지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대외 지표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주가 반등은 기초가 약해 무너지기 쉽습니다. 구체적으로 4월에 확인해야 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브렌트유 가격이 하향 안정화 기조로 돌아서는가. 둘째,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가 멈추고 진정 국면에 진입하는가. 셋째, 미국 장기 금리가 SLR 규제 완화 이슈를 소화하며 하향 안정화되는가. 넷째,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가. 이 네 가지 퍼즐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시장은 비로소 공포 프리미엄을 걷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이 중 상당수가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인다면 여전히 보수적인 방어 태세가 최선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대응 전략 하나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정답을 맞히려 하지 말고 조건을 확인하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휴전하면 공격, 불발되면 방어라는 가이드라인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이죠. 사람들은 늘 시장을 예측하려고만 하지만 예측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는 대응입니다. 예측은 틀릴 수 있어도 대응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당연해 보여도 실제 계좌를 살리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왜 돈을 가장 잘 벌 것 같은 우량주들이 먼저 얻어맞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졌죠? 이제 그 답이 보이실 겁니다. 시장이 그 기업들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실적표를 채점하는 평화로운 시험 기간이 아니라 전쟁과 유가, 환율이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누가 먼저 생존할 것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도 흔들리고 안전 자산이나 방산, 에너지 섹터가 주목받는 것입니다. 시장이 비정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지극히 현실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셈이죠. 시장이라는 시험 문제가 참 까다롭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런 구조를 이해한 사람은 공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뉴스 한 줄에 심장이 요동치는 대신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먼저 읽어내게 됩니다. 4월장은 실적보다 전쟁의 온도가, 그리고 유동성보다 환율과 유가가 핵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적어도 시장이 왜 이러는지는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계좌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흐름을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워런 버핏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정답을 맞히는 예언자가 되려 하지 마시고 시장 상황이라는 조건부 대응에 집중하십시오. 휴전이 성사되면 매수, 불발되면 보수적 접근처럼 시나리오별 가이드라인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다수가 시장을 마치려고만 하지만 실제 승부처는 예측이 아닌 대응에 있습니다. 예측은 빗나갈 리스크가 크지만 대응은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해 보여도 이 원칙이야말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입니다. 앞서 우량주들이 왜 먼저 하락하는지 의문을 던졌던 이유를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는 기업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시장은 성적표를 매기는 한가로운 시험 기간이 아니라 전쟁 유가 환율이라는 것엔 풍랑 속에서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를 겨루는 생존 게임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량 기업들조차 휘청거리고 방산이나 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정상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사실 시장은 지극히 현실적인 메커니즘에 따라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구조를 꿰뚫어 본다면 막연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극적인 보도에 가슴 졸이는 대신 거대한 자본의 물줄기가 어디로 쏠리는지를 냉철하게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4월 장세의 결정타는 기업 실적이 아니라 전쟁의 향방이며 시중 유동성보다는 환율과 기름값의 추이입니다. 이 핵심 포인트만 견지하신다면 현재 시장이 돌아가는 판세를 놓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금융시장은 개별 기업의 화려한 실적표보다는 전쟁의 온도와 거시적인 경제 지표들이 지배하는 냉혹한 생존의 전쟁터입니다. 훌륭한 우량주의 성적표 뒤에 가려진 거대한 글로벌 자본의 이동 경로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두려움에 휩쓸려 감정적인 뇌동매매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설프게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거나 단기적인 정답을 맞히려고 무리하게 자산을 베팅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거친 파도의 흐름을 차분히 관망하며 내 계좌의 방어력을 기르고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그리고 금리라는 세 가지 핵심 조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냉철하게 확인하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현명한 투자의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싶으시다면 저희 경제 나침반이 여러분의 든든하고 정확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통찰력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복잡한 시장의 이면을 날카롭게 파헤친 저희 채널의 다른 유익한 분석 영상들도 꼭 함께 시청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아무리 예측할 수 없는 험난한 경제의 파도 앞에서도 저희 경제 나침반은 언제나 흔들림 없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가장 정확한 투자의 방향을 가리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